우리가 이런 거죠. 토트넘 경기 재밌지. 네. 보면 재밌잖아. 지난 시즌에 비해서. 근데 네. 불안하잖아. 후반전 들어오면 이것도 역전 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 이렇게 경기력이 못 미쳐 있는데 토트넘이 순위를 4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손흥민이 어려운 기회에서도 미친 듯이 골을 넣어주고 있고 비카리오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친 듯이 막아주고 있어서 4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네. 네. 이 디 애슬레틱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토트넘이 좀 비카리오의 뛰어남에 지나치게 좀 의존하고 있다. 뭐 이런 사설도 나왔고. 네. 요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거 보니까 이게 기대 득점에서 기대 실점을 빼면 0.1위인데 그러면 토트넘이 사실은 좀 중위권에 위치했어야 되는데 좀 많이 이제 상위권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토트넘이.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가 많은 기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골을 넣고 그리고 비카리오가 실점 위기에서 잘 막아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맞아. 정확하게 네. 맞네. 네. 그러니까 크죠.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게 기대 득점에서 기대 실점을 빼는데 많이 점수가 높으면 그만큼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기력이. 네네. 골 기회는 많이 만들고 있는데 실점 기회는 적게 내주고 있다는 거니까 그게 이제 아스날, 맨시티, 리버풀 역시 상위권 팀들이 경기력이 좋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렇죠? 토트넘 네. 봐요. 한 중위권 9위야. 그 얘기는 뭐냐면 경기력은 사실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토트넘 경기 재밌지. 네. 보면 재밌잖아. 지난 시즌에 비해서. 근데 네. 불안하잖아. 막 조마조마하잖아. 막 특히 막판에 후반전 들어오면 이것도 역전 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 근데 그만큼 그러면 이렇게 경기력이 못 미쳐 있는데 이 지금 통계를 보여주면서 디 애슬레틱 자료인데 네. 한마디로 그런데 왜 토트넘이 순위를 4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손흥민이 어려운 기회에서도 미친 듯이 골을 넣어주고 있고 비카리오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친 듯이 막아주고 있어서 4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네. 네. 그러니까 요 기록을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득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득점 기회도 그만큼 많이 만들어내는 팀이기도 해요. 맞아. 토트넘 자체가. 득점 기회가 많다는 뜻이구나. 아니 득점 기회가 많은데 어. 저희 득점 그 기대 득점과 기대 실점을 이제 뺀 거잖아요. 네네. 근데 0.1이 됐죠. 그거는 득점 기회가 많은 만큼 실점할 기회도 많았다는 거죠. 실점 위기도. 그러니까 실점 위기가 많이 나온다는 뜻은 네. 토트넘이 그렇게 경기를 잘하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 그렇지. 거고 실제로 경기 막판에 지난 경기도 그랬지만 운이거든요. 사실 단지만 골대 맞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약간 운이 좋게 비긴 경기도 많고 운이 맞아요, 좋게 맞아요. 이긴 경기도 많고 네. 비카리오가 막 들어가는 거 끄집어내서 이긴 경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지금까지는 어쨌든 성적을 잘 유지하고 있지만 네. 이게 경기력 자체는 좀 좋지 않다. 불안불안한 게 있는 거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뭐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에버튼에게 미안하긴 합니다. 예. 그 유니폼 입고. 너무 입었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마지막 거는 진짜 와 그거 어떻게 들어가는 줄 알았어 그거. 귀신 들렸어 진짜. 악귀 씌었어 악귀. 그 경기는 단주마가 그 토트넘한테 자비를 많이 베풀었죠. 단주마가 좀 많이 놓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특히 수비의 불안은 어쩔 수 없잖아요. 네네. 토트넘이 선택을 한 거니까 이런 축구를.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자료가 있습니다. 네, 한번 보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희 머리 위에 있는 거는 처음에 보여줬던 자료 있죠. 예. 네. 근데 그게 좀 불안한 어떤 그래픽이다. 염려가 좀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이후로 이제 저희 옆에 있는 요 설명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수비 쪽 빌드업을 할 때 경기마다 수비 쪽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들이 나오느냐를 표현한 겁니다. 네네. 경기당 7.4회의 수비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일어나서 상대에게 볼 소유를 준다는 거예요. 네. 오. 경기당 7번 이상의 많은 거 아니야 엄청? 많지. 네. 수비 쪽에서 빌드업을 하다가 경기당 7번 이상의 실수를 통해서 상대에게 볼 소유를 주더라. 예. 그 7번 중에 1.2회는 상대 슈팅으로 이어지고 0.2회는 상대 골로 연결되더라. 그만큼 수비가 불안하다라고 하는 지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실수가 좀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네, 지금 좀 이제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어. 그 토트넘이 공격 포인트가 이제 나오는 기대값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예요. 네. 그런데 실점하는 기대값 있죠? 아까 실점을 허용하는 기대값. 예. 그게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7번째입니다. 앞에서. 그러니까 7번째로 가장 많은 실점을 허용할 뻔했던 구단인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비카리오. 그렇지. 미친 듯이 중심이다. 맞고 있는 미친 듯이 거예요. 맞고 있는 거야. 비카리오가. 그래서 이런 게 또 있어요. 한번 네.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러니까 수비가 지금 얼마나 불안한지를 사실 수비가 불안하면 뭐 공격도 사실 그 커버하기 어려운데 그렇죠. 예. 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옵사이드, 토트넘의 옵사이드 기록인데 일단 두 번째로 많은 옵사이드를 잡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비 쪽에서. 예. 자, 수비 쪽에서 토트넘이 옵사이드 트랩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상대를 옵사이드로 많이 잡아낸다는 건데 네. 저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실래요? 재미난 건 이거예요. 토트넘이 그 옵사이드를 잡아내는 평균 거리가 요즘 프리미어리그에서 세 번째로 그 높은 위치에서 상대를 잡아낸다는 그러니까 많이 건데 위에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29.9m라는 얘기는 거의 30m 쪽에서 옵사이드 트랩을 잡아놓고 거기서 상대를 빠뜨린다는 얘기야. 네. 지금 이게 경기장을 대충 얘기할게요. 대충. 이쪽 이렇게 세로가 얼마냐면 100m야. 예. 그러면 하프라인까지는 대체적으로 50m지. 네네. 네. 근데 저기 30m를 잡아다는 게 뭐냐면 하프라인에서 조금만 내려와서 거기서 라인을 계속 잡아와서 높은 위치에서 상대를 옵사이드를 빠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라인이 엄청 높다는 소리구나. 이게. 1위가 울버햄튼인데 저 울버햄튼은 옵사이드를 별로 못 잡아내.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개수? 네네네. 숫자 자체가 적어서 그냥 1위고 실제로는 뭐 봐봐요. 좀 토트넘, 빌라, 맨시티, 첼시 뭐 이런 팀들 그러니까 다 대충 라인을 올려놓고 하는 거야. 토트넘이 라인을 굉장히 올려놓고 싸운다. 이제 이렇게 라인을 굉장히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수비가 좀 불안한데 거기서도 또 계속 실수가 나오더라. 그런데 이렇게 수비가 불안한데도 어쨌든 순위를 이렇게 유지하는 것도 뭐냐라고 하는 예. 또 다른 자료인데 저 위에 있는 자료는 한번 저희가 보여드렸었죠. 유럽 저번에. 모델리그 네. 공격수들 중에 그 전방 압박 순위 1위가 손흥민. 손흥민 앞쪽에서 압박 엄청 해준다는 얘기를 한번 해드렸잖아. 네. 그 놀랍다고 얘기했는데 그 아래 또 다른 표를 저희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유럽 5대 리그 다 합친 거예요. 유럽 뭐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잉글랜드, 프랑스. 유럽 5대 리그를 이번 시즌 통틀어서 수비 시에 스프린트를 거는 거 있죠. 예. 그러니까 공격할 때 스프린트 말고 수비할 때 막 뛰어가지고 상대 압박하는 거. 누가 1위일 것 같아요? 모든 포지션 다 합친 겁니다. 이거는. 네네. 손흥민이 1위예요. 나이가 31.4세로 나와 있잖아. 대단한데? 손흥민이 압도적으로 이 수비할 때 스프린트, 그러니까 공격을 할 때도 골을 되게 잘 내주고 있다고 했는데 예. 지금 토트넘이 아까 그랬죠. 수비 라인 높죠. 빌드업 실수 많죠. 이런 상태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건 또 역시 비카리오의 당연히 선방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손흥민이 앞쪽에서 엄청나게 전방 압박해주고 수비할 때 스프린트를 엄청나게 해준다는 거죠. 이 지표가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다. 앞쪽에는 손흥민, 뒤쪽엔 비카리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쵸.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토트넘이 전방 압박을 걸어서 뺏어서 득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 텐션이 압박의 텐션이 00분부터 90분까지 유지가 되면 모르겠는데 네. 한 이제 점점 더 이제 1라운드 초반에는 한 이제 시즌 초반에는 한 80분까지 유지됐어요. 네네. 근데 조금 지나니까 한 70분까지 유지돼요. 어. 최근은 한 65분부터 이게 텐션이 갑자기 떨어져서 어. 전방 압박은 어설픈데 라인은 올라가 있고 네. 그러니까 뒷공간은 순간적으로 그렇지. 이제 뚫리고 거기서 이제 비카리오의 그냥 이제 슈퍼 세이브 한 방 이것만 약간 믿고 하는 경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지에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네. 어느 정도는 이제 요 텐션을 조절하는 걸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런 수치를 딱 보니까 조금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압박의 텐션이라든지 라인을 높이 끌어올리는 게 계속 갈 수는 없잖아. 늘 뭔가 팽팽하 끊어질 것 같은 줄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수비 불안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어쨌든 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지난 경기는 사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뭐 나쁘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그 라인을 막 올려서 썼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어쨌든 공격적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에버튼이 박스 안으로만 넣으면 이게 제공권이 너무 좋으니까 네. 밀어내려고 하는 수비였던 건데 근데 그런 선택은 좋으나 이제 대체적으로 경기 막판에 조금 텐션이 떨어진다는 거 이런 건 이제 포스테코글루가 네. 보완을 해야 되고 이게 근데 그 셀틱에서는 그래도 셀틱이 아무래도 그 리그에서 압도적인 구단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안 나왔는데 네. 그 전에 요코하마에 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첫 번째 시즌에 이제 12위인가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시즌에 리그 1위를 해요. 근데 그 다음 시즌에 다시 리그 8인가 9위까지 내려갑니다. 예. 그러니까 업다운이 심해요. 요동치네. 그러니까 좋을 때는 그러니까 수비나 이런 게 잘 되는 시즌에는 이거 공격적인 정말 멋진 축구다 이렇게 네. 평가를 받지만 수비가 약간 흔들리는 시즌에는 또 대량 실점을 또 하거든요. 요게 이제 뭐 이번 시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좀 조절이 필요한 건 맞다. 네. 예.
이거 엘리베이터 클럽이라고 하거든. 등락이 강한 팀들. 네네. 엘리베이터 클럽들의 공통점은 수비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수비가 안정돼 있으면 그렇게 등락이 많이 있지 않은데 그렇잖아. 포스테코글루 감독 보면 낭만 축구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잘 될 때는 막 깨는데 수비 재미는 불안할 때 막 있고. 무너지는 거지. 근데 그거에 대한 보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손흥민 선수 얘기를 했는데 진짜 참 저런 걸 보더라도 영리한 친구예요. 막 걱정하시잖아. 아, 저 나이에 저렇게 뛰다가 혹시 문제 생기면 어떡하냐. 근데 손흥민 선수가 보면 저렇게 스프린트를 많이 걸고 전방 압박을 해주는데 참 그거를 선택과 집중을 잘해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딱 할 수 있는 게 되게 영리하다는 그렇죠. 느낌이 들잖아. 네. 포지션을 측면이건 아니면 손톱으로 올려놓건 아니면 앞쪽에서 전방 압박을 할 때도 자기가 딱 뛰어야 될 공간들 그렇게 해야 될 시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네. 그래서 막 가는 게 아니야. 딱 필요할 때 채널링 걸어주고 딱 쉴 땐 또 딱 경로만 잡아주고 참 영리한 선수다. 다시 한번 이번 시즌에 느껴집니다. 참 대단한 선수라는 느낌도 있고요. 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최근에 손흥민 선수를 좀 아껴주고 있죠. 뭐 훈련에서 휴식을 한 번 더 준다거나. 그래서 이제 그 훈련 영상을 봤는데 손흥민이 없다. 맞아, 난리 이거 났었지. 나올 수 있냐 없냐 막 이러잖아요. 그런 적이 최근에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 30대의 선수가 너무 많이 스프린트를 그렇지. 하는 이제 요거를 좀 불안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손흥민 선수의 휴식도 주고 경기 중간에 보면 측면으로 나온 날은 한 70분 정도가 넘어가면 히샬리송을 뺍니다.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가운데 두죠. 맞아요. 지금 조금 더 이제 측면보다는 중앙 지역이 체력 소모가 좀 적을 수가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변화도 계속 주고 있는 상태다. 그렇습니다.